현재 러시아 사태의 문제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전쟁 그 자체보다 러시아 제재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뜬금없이 러시아의 우리나라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데 러시아가 6단계를 강등을 했는데 이때가 한국 IMF 때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바로 다음날 뉴스에 8단계까지 강등됐다는 뉴스가 떴고요. 국가부도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 러시아 모라토리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러시아 모라토리엄은 1998년도에 일어났었죠. 그때도 루블화가 지금처럼 절하가 됐었고 문제가 좀 생겼었는데 지금과 좀 다른 점은 그때는 원자재는 그때는 급락하는 시기였고 우리나라 IMF도 그때긴 하지만요. 어떤 아시아의 금융위기 등이 오고 했었습니다. 러시아 금융제재발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쟁 그 자체보다도 러시아 예전에 이라크 전에 비했을 때 러시아의 경제 규모가 더 크고 그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만 해도 예를 들어 애플이라는 회사만 봤을 때도 애플 아이폰에 대한 수요도 뭐든지 간에 러시아에서도 그런 수요들이 있다는 거죠. 맥도날드 같은 것도 러시아에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러시아 경제 자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친 문제 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악의 이제 푸틴과 유럽의 오판으로 전쟁이 유럽과 러시아, EU와 러시아로 확전된 양상이 될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될 텐데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은 크진 않습니다. 유럽이 그렇게까지. 근데 문제는 계속 역사적으로 전쟁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어떤 빌미나 불씨가 돼서 예를 들어서 유럽과 푸틴이 뭐 계속 자존심 싸움이 된다거나 계속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푸틴이 뭐 잘못 생각해가지고 점점 서로 경고하다가 그것이 자존심 양상이 됐을 때 그게 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도 여러 위기 상황들이 펼쳐지는 가운데에 미국 국제금리 상승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작년부터 헝다도 중국 부동산 업체가 위기가 해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고 근데 이제 여기다가 하나가 더 얹어져 가지고 러시아발 인플레이션이 원유와 농산물 추가 급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 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주식 자체는 단기적으로 얼마든 왜곡이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작년도에 나스닥 등에서 월가가 CEO들이 어느 정도 매도된 상태거든요, 작년도에. 그래서 지금의 이 나스닥 시장 움직이고 있는 얘네들이 그동안의 작전 주포들이 매집이 좀 풀렸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충격이 어떻게 될지. 여전히 월가가 나스닥을 그들이 좌지우지하려면 매집이 상당히 돼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미 많이 작년에 팔았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론 그러면서 선물 시장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얘네들이 월가가 자기들 마음대로 선물 플레이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져 갈 때 올해라는 기간을 좀 길게 봤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사실 알기가 쉽진 않습니다. 전쟁이 뭐 금방 끝나거나 어떻게 해결이 되면 모를까. 전쟁이 장기화되고 어떻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니면 이것을 빌미로 아니면은 또 월가에서 2020년도와 같은 폭락을 또 만들어낼 것인지 그것도 참 의문이고요. 결론은 차트대로 잘 대응하면서 외국인의 한국 지수 매우 잘 지켜봐야 되는데 이것은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시장 둘 다입니다. 주식도 중요하죠. 주식은 이제 올해로 보면은 또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죠. 작년에는 매도로 마감됐고 근데 작년 말부터 매수가 들어온 게 다 나가진 않았는데 그게 조금 둔화됐다. 그 매수가 둔화되면서 일부는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다시금 외국인이 주식조차도 공격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선물은 이번 주 목요일이면 끝이 납니다. 이번에 한 3조 원대 후반, 지금 거의 또 4조 원가량 하방을 외국인이 쳐놨는데요. 선물은 만기가 정해진 토토놀이라서 우리 증시는 이번 주 목요일이 끝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세 번째 금요일이죠. 그러니까는 근데 그 이후에도 주식을 계속 꾸준히 매도한다거나 반등이 오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뭔가 올해 중으로 조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사실은 지금 반등이 좀 더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 이게 반등이 지금 조금 나온 게 끝이고 혹은 더 떨어질지 아니면 그 더 떨어지는 정도가 이번 주 한 목요일 정도까지 선물 만기 때까지만 또 떨어지고 그 후에 다시 또 반등할 건지 어떨 건지 잘 지켜보되 차트대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할 때는 조금은 살짝 느슨하게 대응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그죠? 여기가 부산이고 여기가 광주라고 칩시다. 여기서 올 때 계속 중간에서 왔다 갔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어디로 갈지.
이거는 모르겠다 이거. 그러면은 나의 기준에 좀 더 넓게 이 정도라도 돌파해야 이쪽으로 간다고 약간 느슨하게 보면서 폭을 조금 넓게 보면 차트에는 그렇게 대응하는 방법이 있죠. 이것이 주식 차트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박스권을 보는 게 아니고 좀 더 큰 파동의 박스권, 이 좀 더 큰 지점을 보고 너가 부산으로 갈 거니 광주로 갈 거니 이렇게 조금 생각하는 게 조금 크게 보는 방법이 있다. 이평선으로는 5일선보다는 20일선, 60일선 좀 더 중요시 여기는 전략으로 가는 게 되겠죠. 어쨌든 조금 늦춰서라도 어느 방향으로 이동될 것인지 잘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